그럼 거기다 막담 이런 거 해야겠네. 공짜로 보낸 새끼들 대학 5년 후에 가란다는 거. 너 5년 뒤에 대학 갈 거야. 공짜로 보는 너 5년 후에 대학 갈 거야. 맨날 느끼는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고등학교 때 맨날 누구만 하는데 갑자기 시험을 잘 봤어. 수능 때만. 걔 원래 한 서문대 정도 가야 되거든. 오셨다. 니 지금으로. 너 남의 학원 일찍 가더라. 이렇게 보니까. 너 남의 학원 일찍 가고 지금 우리 학원만 지금 있냐? 그래가지고 시험을 잘 봐가지고 엄청 무시해서 애들을 공부 잘 해봐 뭐하냐고 뭐 해가지고 우리가 엄청 길었지. 저 새끼 대학 가지 말라고. 제가 자신감을 넣고 건대를 제일 아래로 넣고 입 쫙 올렸을 거야. 근데 그 성적은 원래 건대는 저기 안정권이었어. 근데 건대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 근데 건대가 갑자기 올라갔네. 성적이 건대가 푹 올라오면서 건대가 떨어지면 다 떨어진 거야. 재수를 했어. 원래 자기 학교 갔어. 자기가 가야 하는 학교. 선문대 갔어. 그래서 인과응보. 자, 우리 거기 문단 번호를 좀 쓰세요. 누가 미나 넣고 아영이 안 넣고 구경 안 해? 자, 1문단은 화학 반응에서 어떤 반응은 쉽게 일어나고 또 다른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일단은 거기서 끊어. 자, 쉽게 일어나는 반응도 또 잘 안 일어나는 반응도 있대. 반응의 차이가 있는 거고,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야. 반응이 일어나냐, 잘 일어나냐에 대한 거. 반응의 상태. 그 다음에 반응이 잘 일어나는 조건.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자, 이런 질문에 답을 하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살펴봐야 한다. 저는 이걸 하면 경로를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경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 자, 어떤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응 물질이 필요하고 그 반응 물질들이 서로 만나야 한다. A, B가 있어야 되고 걔네들이 만나야 돼. 그렇지만 분자들이 만나기만 한다고 반응이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한다. 자, 일단은 그 1문단을 보면은 경로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물질이 있어야 돼. 반응 물질이 필요하고, 자, 두 번째는 얘네들이 만나야 되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하대. 세 번째가 뭐냐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된대. 그래서 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맞은 방향을 가져야 되고, 얘네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충돌을 해야 된대. 자, 그래서 얘가 중요해. 이제 만약 조건을 두 가지라고 하면 이제 두 개야. 하나는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방향. 자, 운동 에너지와 방향, 거기 기다려쳐야 돼요. 운동 에너지와 방향. 자, 요거가 중요하네. 자,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분자는 반응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두 가지. 운동 에너지와 방향이야. 자, 분자들이 만나 반응을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며, 자,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자, 뭐라 그러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 자,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가 가는 분자들만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은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이어야 돼. 저 이상. 자, 여기에 돼야지 자, 이 반응을 일으켜.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중에서도 최소한 이상이 돼야 돼. 여기 이제 활성화 에너지 이상.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 수가 적기 때문에 반응이 느리게 진행된다.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그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자, 위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어때야 돼? 작아야지. 그래서 자, 활성화 에너지가 자, 이 활성화 에너지가 이제 두 가지야. 하나가 이제 높은 경우에는 느려 반응이. 그 다음에 얘가 낮으면 얘가 빨라. 그게 되거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적게 떨어뜨리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방향을 어차피 알맞은 방향이어야 되고, 자, 그 중에서 하나를 얘기한 게 어떤 거냐면 운동 에너지가 어느 정도여야 되냐인데, 자, 이게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고, 그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지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그럼 오늘 안 온대요. 그래서 녹화 한번 볼게. 그 친해졌나 보다. 잘했어. 네가 잘못했다 그랬지? 아니라고? 또 이제 조만간 또 싸우겠네. 싸우지 마. 내가 고3 때는 헤어져다가 만나도 안 돼. 고3 때는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그대로 유지. 뭘 해도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 문단은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자,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데, 자, 두 개 중에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매개물질을 촉매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촉매가 중요한 거야. 자, 촉매가 뭐냐?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거야.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정촉매,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부촉매라고 한다. 그래서 이 촉매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촉매는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부촉매가 있는데,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 자, 종류고. 자, 왼쪽의 그래프는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반응 경로에 따라 분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를 표시한 것이다. 자,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를 설명하거든. 자, 가로축인 반응 경로는 반응 물질의 질소와 수소가 서로 충돌하여 생성물인 암모니아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제 경로는 둘이 합쳐서 암모니아 만드는 거고. 한편 세로축인 에너지는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이 반응 경로의 특정한 시점에 갖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자, 이제 그 가로축은 암모니아로 전환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위는 에너지인데, 반응물이 각각 존재할 때 A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 같지만 그 그래프를 봐봐. A는 낮은 에너지 맞지? 자, 이들이 서로 충돌한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에 활성화 복합체는 저 위에 보면은 이제 B가 있지, 위로 쭉 올라가지. 그럼 얘는 에너지가 높은 거거든. 에너지가 높으니까 이제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겠지. 자, 그 둘의 에너지 크기 차이가 곧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다. 자,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어떤 거냐? A와 B의 차이야. A와 B의 차이. 그래서 A하고 B를 보면은, A는 그 점선을 보면은 되게 낮은데, 근데 B는 한참 위에 높지? 그러니까 얘는 활성화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비촉매 공정 같은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가 큰 경우를 얘기해. 자, 활성화 상태를 거쳐 암모니아가 생성되면, 저 C 위치, 생성물은 반응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반응물이 있을 때는 얘가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데, 얘네들이 이제 걔네들이 충돌을 하면은 활성화 복합체 위치에서는 에너지가 크지. 그래서 그 A하고 B의 차이가 활성화 에너지, B 빼기 A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 이하로 내려가. 자, 암모니아 합성을 연구하던 초기의 과학자들은 1000도씨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와 그 다음에 100기압 이상의 압력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는 실용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 과학자들이 제안한 건 실용성이 없었고, 따라서 유일한 대안은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었는데, 여기부터 중요해. 그 촉매를 가지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 이를 실현한 것이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이다. 이 공정에서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57kcal인 것을 산화철 충매를 사용하면서 12kcal를 낮추었고, 그 결과 반응 속도를 무려 13제곱배나 빠르게 하고 반응 온도도 1000도씨 이상에서 400에서 500도씨로 낮출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 촉매를 사용하기 전보다 촉매를 사용했을 때 속도도 빨랐고, 그 다음에 그 온도도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 그래프를 보면은 그 점선으로 된 애 있잖아. 점선으로 된 애. 아니 이제 실선으로 된 애. 거기는 이제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지지. 자, 그 떨어지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 나 있지. 거기가 이제 B 다시. 거기가 이제 활성화 복합체거든. 그럼 B하고 B 다시를 비교해 보면은 촉매를 썼을 때 촉매를 안 썼을 때 B보다, B의 위치보다, B하고 A의 차이보다, 촉매를 썼을 때 A하고 B 다시 위치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그 두 개의 활성화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지. 그러니까 촉매를 쓰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얘가 왜 이렇게 하나는 쭉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왜 굴곡졌냐 이런 거는 몰라도 돼. 여기서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그래프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A하고 B에서 그 활성화 복합체, 점선에서 활성화 복합체 에너지 크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그 나 있지? 그 나에서 B 다시 있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있지? 고기에서의 그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 그 두 개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촉매를 썼을 때 활성 에너지가 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 3문단은 자, 정촉매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반응의 활성 에너지를 낮출 수 있을까? 그래서 자, 이 활성 에너지를 낮추는 법. 자, 이거 낮추는 법을 물어본 건데. 자,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을 사례로 이를 살펴보자.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을 하게 되면 각각 원자 상태로 분해되고, 자, 이렇게 흡착한 수소와 질소는 촉매 표면에서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 암모니아로 전환되며 마지막으로 암모니아 촉매 표면에 떨어져 기체 생성물이 된다. 이건 과정이거든. 자, 일단 첫 번째 과정이 어떤 거냐면은 촉매 표면에 분자가 수소와 질소 분자가 흡착을 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원자 상태로 분해된대. 자, 질소 이 분자가 원자가 되는 거야. 거기서 끊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여러 단계 반응을 거쳐 암모니아로 전환된대. 자, 암모니아가 되고. 자, 여러 단계.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암모니아 촉매 표면에서 떨어져 기체 생성물이 된다. 자, 촉매에서 암모니아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자, 여기 이제 그 단계야. 촉매를 썼을 때 단계. 그러니까 촉매에 붙어서 원자로 분해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떨어져 나가는 거지. 이제 뭐 다른 거는 큰 게 뭐가 없는데 이 촉매 표면에 흡착해가지고 원자로 분해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 나가는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특징이야. 자, 이 과정 중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한 질소 분자로 분리되는 반응은 질소 분자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고 그 결과 반응 속도가 된다. 분자는 안정적이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높고 반응 속도가 느리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때? 원자는 안정적이지 않아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자, 질소 분자. 자, 질소 분자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야. 그 다음에 이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 그래서 이제 느려. 이 속도는 느리고. 자, 결국 이 반응의 속도에 따라 전체 반응 속도가 결정되는데, 요 얘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됐네. 요거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질소 분자를 불안정하게 만들어가지고 활성화 에너지를 떨어뜨리면 되겠지.
자, 이처럼 화학 반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특정 반응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한다. 여기 이제 속도 결정 단계예요. 자, 여기를 조정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반응물과 촉매의 반응은 촉매가 없을 때 기존 반응 경로와는 다르게 진행된다. 촉매 공정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지며 그 반응 단계들의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가 없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비해 현저히 낮다 말했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촉매 공정의 특징은 촉매 공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여러 단계. 여러 단계는 새로운 경로가 반응 경로가 생기고 또 하나는 그 반응 단계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 단계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현저히 낮다. 활성화 에너지는 낮아. 그러니까 빨리 진행되겠지. 이 반응 단계들 중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 결정 단계 반응도 포함되므로 자, 여기에 뭐가 포함돼? 얘가 포함된대. 그러니까 얘 활성화 에너지 낮춰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자, 촉매는 전체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결국 촉매를 사용한 공정은 촉매가 없을 때와 달리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여러 반응 단계를 생성함으로써 전체 반응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보기 좀 줘야 돼.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여러 반응 단계를 생성하는 거야. 자,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여러 단계를 생성해서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대. 그래서 위에서 한번 정리한 거지. 촉매가 들어가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여러 단계 새로운 반응 경로가 생겨서 전체 속도도 전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게 되는 거야. 자, 4문단.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앞에 그래프를 추리를 해보면 거기 위에 점선은 이렇게 되고 끝나잖아.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지. 이렇게 굴곡진 이유가 뭐야? 이렇게 굴곡진 이유가 뭐야? 얘지. 이렇게 되는 거네. 또 이제 또 궁금증 폭발하는 애들은 얘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지? 대학 가서 화학과가 궁금하면 그러면은 가르쳐 줄 거야. 실험을 해볼 거야. 그러면은 1학년 때 말고 한 3학년 되죠. 자, 4문단. 생물체 내에도 화학 반응을 돕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생물체 내에 촉매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 얘가 이제 효소라고 그러거든. 얘를 효소라고 하면 효소에다가 동그라미 아침마다 효소 바르는 건데. 니네가 모르지만 요즘에 피부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 여에스도 콜라겐도 이렇게 먹고 친구한테 사줬는데 나한테 고마운 애가 써가지고 화이트데이 때 내가 사줬는데 보내줬는데 걔가 먹더니 카톡 왔어. 너 나 죽이려고 그래. 그래 왜? 그랬더니 복숭아 향이 난다. 걔 복숭아 알레르기거든. 너 죽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오? 생각하고 이게 복숭아 맛인 줄 몰랐어. 그래? 그럼 그거 다 달라 그랬어. 내가 먹게. 그리고 걔한테 다시 보내고 딴 거를 아무 맛도 안 되는 거를. 내가 하루에 2봉지씩 먹고 있어. 촉촉해 보이냐? 예. 여러 개 바르고 있어. 효소도 바르고 그 다음에 고현정 앰플 있어. 알아?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아. 고현정 앰플 단백질 있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바르는 거. 그것도 바르고 요즘에는 콜라겐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바르고 있어.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레이저 맞는 거야. 레이저 맞아가지고 이렇게 꽂았어. 여기서 표정 봐라. 뽀사색이 빡 하고 이제 물감 주서 막 이제 효소 바르는데 그 효소 왜 바르냐 그랬더니 그게 뭐 효과가 있대. 내가 보기 모르겠거든. 무슨 촉매 역할을 하겠지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대. 효소고 얘는 단백질로 돼 있어. 자,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는 온도나 pH 등 환경 요인에 의해 그 기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 얘는 이제 온도나 pH에 영향을 받고 많은 효소 온도가 35에서 45도씨에서 활성이 가장 크다. 하지만 온도가 그 범위를 넘어서 오히려 활성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온도가 올라오면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하고 효소의 촉매 작용도 활발해지지만
온도가 일정 범위를 넘으면 효소의 단백질보다 변형을 일으켜 촉매로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30에서 45도를 넘어오는 건 별로 안 좋대. 넘으면은 촉매작용이 활발해지긴 하는데 뭐가 문제야? 단백질 구조 변형을 일으킨대. 그래서 여기는 그 35에서 45도 활성의 가장 큰 이유를 보여주는 거야. 얘를 넘어가면 뭐가 문제야? 구조가 변형을 일으켜서 효과가 떨어져. 자, 또한 효소는 pH가 일정 범위를 넘어도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두 가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거. 자, 온도는 35에서 45도씩. 자, 그다음 이제 pH도 문제가 되는데, 자, 거기는 이제 그 pH는 자, 효소의 작용은 효소가 특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데 단백질의 구조가 그 주변 용액의 pH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정의 몇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일정 범위를 넘어도 기능이 떨어진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효소는 온도와 pH에 영향을 받는다. 뭐 이 정도로 하면 돼. 한편은 끊어야 돼요. 한 얘기 할 거니까.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반응 또는 그 피해선 몇 가지 반응이면 선택적으로 작용을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뭐 영향에 대한 거고 이번에는 효소의 특징은 어떤 거냐?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만 작용하는 거. 선택적 작용. 자, 효소를 이용한 생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을 기질이라고 하며 반응 물질이 기질이래. 자, 효소와 기질은 마치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처럼 공간적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것끼리만 결합되어 반응이 진행된다. 그래서 얘가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 공간적 입체 구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러한 성질의 효소가 특이적 기질을 선택하는 능력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문단은 크게 뭐 어려운 얘기를 쓴 건 아니야. 생물체에 대해서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효소고, 효소는 온도나 pH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기질 특이성을 갖고, 이 정도 그냥 쓰는 거야. 얘는. 그래서 오늘 뭐 글은 엄청 긴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일문단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방향이 중요하다. 특히 운동 에너지를 중요하게 본 거지. 그래서 배를 활성화 에너지가 있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느리고 작으면 빠르고 이쪽이 중요해. 자, 이제 얘를 뭐라 그래? 정촉매라고 해.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법, 이거 다르게 말하면 속도를 빠르게 하는 법이거든. 속도를 빠르게 하는 법이고, 자, 이거는 이제 촉매를 써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벌어지나. 요건데, 자, 여기는 분자가 원자가 되고, 그 다음 암모니아로 전환되고 떨어져 나가고, 자, 요게 중요한 거라 그러지. 그럼 여기가 왜 중요하냐? 이 분자는 안정적이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 속도가 느려. 그래서 여기서 속도가 결정되는데, 이 원자로 하면은, 이렇게 촉매가 일어나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여러 단계의 새로운 반응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생물체에 대해서 촉매 역할, 효소에 대한 거. 자, 특징 요거를 쓴 거지. 자, 우리 195페이지를 보세요. 자, 여기는 반응물의 수소 분자 및 질소 분자의 촉매 표면 이 흡착되지. 암모니아를 생성 과정에서 촉매 표면에서 수소 분자 및 질소 분자가 각각 원자로 분해되고, 촉매 표면에서 여러 단계 반응을 거쳐 암모니아가 합성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흡착되고 원자로 분해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물체 내부에서 화학 반응을 주는 효소의 특징 및 작용은 생체 촉매 효소가 아닌 효소의 특징은 이거는 단백질 구조로 되고, 그다음에 온도나 pH의 환경 요인을 받고, 그다음에 기질 특이성을 가져. 이건 이제 효소의 특징. 자, 효소의 작용은 온도나 pH 등의 활성이 제한되고 기질과 공간적 입체 구조가 들이맞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질 특이성을 갖게 된다. 네. 자, 우리 이제 이거는 이게 뭐지? 얘는 안 되죠? 좀 낮춰봐야지. 이런 거 줄까? 이런 거 할까? 진짜로 하지 마. 나를 잘 견뎌고 아빠랑 친해져. 아빠
아빠들도 니네 뭐 얼마나 이러고 장난치고 싶은데 그놈만 척하느라고 니네가 더 쌩까고. 아니? 안 그래? 아빠가 너무 쌩까지 않니? 안 생각해. 그래? 승우는 쌩까잖아. 진짜? 그렇구나. 용돈 줄 때만 안 쌩까는 거 아니야? 대답 안 대답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주면은 오늘 아영이 줄 수 있겠네? 가방이 무거워요. 내가 아영이 주고 저 새끼하고 헤어지려고 그래. 그럼 저 내일 오잖아요. 나도 부담 가는 거야. 오늘 갖다 주면 되잖아. 나는 저거는 이름 아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내가 진짜 니 때문에 진짜 오늘 짱이에요. 다른 학교도 해주실까요? 아니 니네 봄이 다른 학교 다 들어가. 진짜? 저기만 안 들어. 호메시만 안 들어. 걔네는 인문예술 1하고 사회문화 1이거든. 근데 걔네 19. 다른 학교는 몇 지금 들어? 수성은 여기에서 빠지고 주제 통합이 하나 들어가. 결론은 니네 때문에 한 거지. 짱이네요. 걔네들 하나는 얘기 안 했어. 내가 이것 때문에 대학원 출석 못했어. 오늘 밤새서 해야 돼. 네. 알지? 대학원 하루 가는데 60만 원이고. 응? 야, 니네 두 달 학원비가 나 하루에 끝난다. 그래서 다행히 그 계약은 결석 안 해도 되게 해줘서 내가 한 거야. 내가 또 얘기하지만 대학원 수업과 니네 집부가 걸리면 대학원이 갈 거야. 비싸서.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책이고, 요 지금 나눠준 거는 문학이에요. 문학이고, 이거는 능률에서 나온 거. 우리 세 가지를 다 본 거지. 백발백중에서 나온 걸로 수업하고, 시험 대비 교재는 상상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예경대는 만든다. 예경대 만들어. 그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우리 복습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오늘 사줄게. 진짜요? 오늘 사줄게. 지금 먹고 싶은데. 계란. 배랑 생각나고 배랑 사줄게. 뭐야? 배랑 사줄게. 뭐 그까짓 거. 오. 아이는 없어서 못 사주겠다. 내가 아이는 먹는 건 괜찮은데 희수 먹는 건 못 견디겠다. 야, 하시죠. 삽수대는 같은 소리라고 하는데. 야, 거기 가서 저런 거 먹어. 나 저기 쭈쭈 거 먹어, 쭈쭈.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사줄게. 집에 갈 때 먹고 가. QR코드 지금 뭐 나와요? 몰라. 근데 이거 오늘 어떻게 안 보면 하죠? 오늘 다 못해. 오늘 내일까지 해보고 내가 내일 시간이 남으면 독서를 할 거야. 앞에부터. 이게 집부터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니네 시험 범위가 지금 거의 제일 맞는 것 같아. 지금 제일 맞는 게 영생인 것 같고 영국이 생각보다 적어.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래. 그 수성도 그렇게 많지 않고 니네가 제일 맞는 것 같아. 자, 우리 동동부터 쭉 해볼게요. 62쪽. 한 페이지 나와요. 그래? 스톱도 나오나? 아니 이거 내일까지 충분히 나와요. 내일까지 나와요? 그럼 뭐 오늘도 웬만큼 더 나와. 천천히 나와. 야, 니네 가서 다 독서, 너 이거 그 소설 다 읽어줄 거야. 다 읽어줄 거야. 이거 지금 응. 친구식 책을 사람들 좀 이런 거 없어요? 싫어. 내가 읽을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응. 그 직보까지 이거랑 이거 다 해봐야 돼요? 당연하지. 아니, 걔는 문제 풀 거 아니야? 내 심심한 풀어, 걔네. 그러니까 니네 저 궁금할 거면 답 넣어준 거야. 문제가 그렇게 좋지 않아, 얘네.
이거 안 써. 안 풀어도 돼. 이거는 그냥 고충분이. 왜? 아니에요. 선생님 다 써야지. 넌 다 풀어. 넌다 풀어. 저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내 신형으로 나와요? 수능처럼 독서 내신은 안 바꿨잖아. 어떻게 나와요? 독서 내신이나 수능형이나 똑같아. 내용 물치 나와.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뭘 고를 수가 없어. 왜 못 보냐면 선생님들이 몰라. 아 진짜. 진짜로. 지금 니는 9질문이거든? 이거 두 문제씩만 해도 18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이 중에서 한번 뺄 거야. 내 생각에 둘 나오고 둘 하나 나오든가 그럴 것 같거든? 3문제씩 정도 해서? 그럼 15문제 나와. 그래도 많지 너무. 그래서 반반 내면 니네 한 28문제 정도 치면 한 4지문에서 5지문 정도? 그래서 내용을 치로 주로 나와. 그리고 이 너무 어려운 건 못 내. 선생님들이 검토가 안 해. 무슨 말인지 알아? 답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 독서 같은 경우.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는 제껴도 돼. 공부는 하긴 했는데 너무 어렵게는 못 내. 근데 변수가 있어. 예를 들어 과학 전공이 국어 선생님이 가끔 하나씩 있어. 진짜로 있어. 센서 그러잖아. 아니 나는 한 학기밖에 안 나가지고 나는 크게 그게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런 사람들 있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경제 경영 뭐 이런 쪽에서 복수 전공한 사람들 있어. 걔네들은 생각보다 그 사회 문화 엄청 잘 알아. 특히 경제학 부전공한 애들 가끔 있거든. 걔네들은 다 풀어. 근데 이제 걔네들이 틀리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 그러니까 본문하고 내가 배운 거하고 시차가 있어. 그 시차 때문에 틀리는 경우는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일단 국어 선생이 문제를 낸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럼 뭐가 나올 거냐? 내용을 치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는 하지 마. 옛날에 안양외고에서는 3학년 되면 과학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그 과학점 다 풀어줬대. 그러니까 물리 선생님이 들어와서 물리지문 풀어주고 지구과학 선생님 와서 지구과학 지문 풀어주고 애들 다 잤대 그 시간에. 잔 이유는 간단해. 국어를 해야 되는데 과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그거 했지. 근데 그거를 또 언제 했냐면 옛날 비타에듀라는 데서 그 국어 선생 하나가 자기 아는 그 과학 선생을 시켜가지고 그거 강의를 그 강의를 했어. 애들이 댓글을 이렇게 웃어가지고 그 선생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 인강에서 대놓고 얘기했어. 선의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선생 다시는 안 했어. 내가 니네 보고 다시는 해주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필요 없다. 그러면 과학을 과학으로 하면 안 돼. 국어로 가지고 국어. 내용을 치고 나와. 아니 내용을 치고. 근데 내용을 치고 좀 꼬지. 목동형 내신은 어떻게 내냐면은 그 화학식 있잖아. 예를 들어 암모니아가 나와서 암모니아의 그 숫자 바꿔. 숫자 바꾸고 뭐 그런 식으로 바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이렇게 해놓고 뭐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건데 그런 게는 쉽지는 않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 62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동동은 요거는 고려가요고 고려가요. 자, 고려가요의 특징은 자, 이거는 그래도 기억을 잘 해놔야 돼. 자, 3호로 이제 미녀적 물격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후렴구. 그 다음에 분연체. 자, 이렇게 들어가. 좀 많이 빼놓고 내일 독서를 좀 일부러 해야 돼. 그게 직보 때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질질 끌리면 안 돼서. 직보 때는 일단 최소한으로 남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문제는 풀 필요 없어. 작년하고 범위가 달라서. 자, 주제는 임 혹은 임금에 대한 송축과 자, 이거는 이제 서사에서 일어나는 거고 자, 임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은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나타나거든. 자, 그래서 뭐 구성 쭉 써있고 자, 거기 월명체 형식이 있는데 얘가 중요해. 월명체라고도 하고 얘를 달거리체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세시풍속, 자연현상, 그 다음에 정서 이런 거를 쓴 거야. 자, 거기 원형제 형식의 특징 보면은 형식적 특징 1월부터 12월까지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성이 전개되고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 자,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 달이 한 년으로 구성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사에다가 1에서 12월이라서 총 13년이고 자, 여기는 서사 있지? 얘가 조금 생뚱맞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군중음악 편입 시에 이게 이제 추가됐을 거라고 추측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추가가 됐을 거로 추측하는 게 두 가지거든. 서사든가 아니면 후렴구든가. 왜냐면 후렴구는 좀 일반적이야. 그냥 북수로 유성어라 별거 아니라서 여기서는 서사가 추가됐을 거라고 추측을 해. 이건 이제 옛날에 모의고사에도 나왔었어. 자, 그다음 내용상 특징은 가경에 해당 달에 해당하는 자연현상, 세시풍속이 제시되고 동동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임을 향한 사랑을 다루기도 하며 끊어야 돼. 동동은 정서가 표현돼 있어. 근데 1월부터 12월까지 나온 게 농가원령가가 있거든. 그 농가원령가는 그 정서 표현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두 작품의 차이점은 정서 표현이 드러나있다, 드러나있지 않다 이거야. 자, 농가원령과 같이 농업과 관련해 12달 동안 해야 할 일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 이건 달거리체에서 여기는 이 자연현상, 세시풍속 이런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더하기 정서가 들어가. 각 달마다의 정서. 자,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 비유한 단어가 있고 비유. 임을 비유한 단어가 있고 화자를 비유한 단어가 있어. 그 다음에 이 대조된 시어가 있는데 임과 대조된 시어가 있고 화자와 대조되는 시어가 있어. 자, 이거는 임을 비유한 단어는 등불, 화자는 보리수 나무. 자, 근데 여기서 비유는 전부 다 직유법이야. 직유. 자, 여기 등불은 인품을 예찬하는 거고 여기서 보리수 나무는 버림받은 거. 자, 미리 그냥 기억하고 가. 자, 임과 대조된 거는 꾀꼬리새. 임은 오는데 너는 안 와. 그래서 나 외로워. 화자는 냇물이거든. 이 냇물은 생각보다 해석이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변함없이 계속 외로워. 근데 냇물은 어때? 얼었다고 녹지? 변화가 돼. 그러니까 변화가 되냐 변화가 되지 않냐. 상태의 변화와 변화되지 않은 문제 그걸로 보면 돼서 자, 이거 냇물은 변하는데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거든. 자, 그리고 이 대조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꾀꼬리새든 냇물이든 대조를 통해 가지고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거야.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켜서 여기는 얘네 둘을 뭐라 그러냐 하면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그래. 자, 얘를 먼저 기억을 하고 이제 읽을 거예요. 자, 정월 노래는 자, 정월의 냇물은 결국 중요한 문제지. 아우, 감탄사인데 이 감탄사로 뭘 해주냐면 시선을 집약시켜주는 거야. 자, 얼고자 녹고자 하는데 냇물은 얼다 녹다 하는데 변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세상 가운데 나서는 몸이요. 이 몸은 화자야. 근데 이거는 비유는 아니야. 세상 가운데 나서는 몸은 홀로 지내가면 계속 홀로 지내. 변함없이. 그래서 이 정월령 같은 경우는 정월은 냇물과 대조가 일어나고 자, 냇물의 화자의 상황과 대조가 되는 거고 자, 화자의 이 상황이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상황이 직설적 표현. 그래서 그 홀로 지내가는구나. 홀로.
여기 이제 직설적 표현이야. 그래서 나는 홀로 변함없이 지속되는데 얘는 변하기 때문에 자기 냇물이 화자와 대비되는 시험. 아우 동동달 북수로 이성어. 자, 그 다음에 2월 노래는 자 2월 보름에 아우 높이편 등불 같구나. 자, 등불 같구나니까 이거는 이제 지규법이고. 자, 등불이 중요한 단어. 자, 만인을 비춰주실 모습이로다. 그래서 만인을 비춰줄 만큼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요거는 임에 훌륭한 인품을 예찬한다. 네, 여기는 예찬이야. 자, 정월은 어떤 외로움의 정서인데 여기는 예찬의 태도. 그 다음에 4월. 자, 4월 아니 이제 아우 오시는구나 꾀꼬리새요. 꾀꼬리새가 잊지 않고 오는 애. 자, 얘는 잊지 않고 오는데 자, 잊지 않고 와. 자,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자, 녹사는 임을 말하거든. 그리고 이제 반직명이라서 얘가 남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자, 옛날 잊고 계신가? 얘는 잊었어 나를. 그래서 얘를 보면 얘가 생각나. 근데 얘가 안 오지. 그래서 나는 외로워. 그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꾀꼬리새나 냇물이나 전부 다 뭐냐?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황을. 그 다음에 8월 노래는 여기서는 가윈날이 있는데 자, 8월 보름에 아우 가윈날이지만 이 가윈날은 뭐 그 어떤 소재 자체로 얘가 누구랑 대비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요거는 어떤 상황의 대비를 보여주는 날이야. 상황의 대비를 보여주는 날. 어떤 날을 얘기해. 어떤 날이냐? 임을 모시고 지내 오늘날 가윈날이로다. 그래서 임을 모셔야지 오늘날 가윈날이다. 이 얘기는 뭐냐? 화자는 지금 홀로 지내고 있어. 임 없이. 대비되게 다른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자, 즐겁게 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의 대비를 보여주는 날일 뿐이야. 그래서 얘를 객관적 상관물에다가 이런 얘기는 안 써. 사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뭐냐? 대비를 통해 가지고 외로움을 보여주는 거지. 여기도 대비를 통해서 외로움을 보여주고, 여기도 대비를 통해서 외로움을 보여주고. 자, 그다음에 10월 노래는 야, 10월에 아우 점여놓은 보리수 같구나. 보리수 나무 같구나. 여기 보리수 나무. 요거는 그 사람들이 요 시기가 된 보리수 나무가지를 꺾어서 열매를 따먹고 갖다 버리거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지기법, 갖고 내가 지기법. 그래서 보리수 나무가지를 따먹고 그 다음에 나무가지를 갖다 버려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 버림받은 화자.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시던 분이 없으시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화자의 상황을 보여준 거지. 나는 버림받았어.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정서는 자, 슬픔. 왜 버림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작품은 여기 있는 이런 시어들 있지? 시어들. 자, 이런 시어들을 중심으로 외로움과 그리움과 이런 걸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63페이지를 보면 황계사는 이건 이제 가창가사라고 하거든. 가사. 근데 가창가사가 뭐냐면은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 앞에서 구연 노래 부르면서 하는 가사를 얘기해. 또 주제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이고, 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좀 구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살펴야 돼.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 그 밑에 대중성을 높이기 위한 표현이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유기성보다는 대중의 호응을 중시해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소설인 구운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어자 조울식 같은 경우는 어떤 유흥성과 통속성들을 보여주고 그래. 저 밑에 보면은 대중의 귀를 만족시키고, 비록 얘가 간절한 그림과 기다림을 부르는 노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속적 노래가 주는 흥겨움을 잃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 구운몽은 어떤 그 유행을 따르는 거, 그다음 지어자 조울식은 어떤 즐거움을 따르는 거. 그 부분이 붙어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 나와. 불가능한 상황 설정. 그거 중요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법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거.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달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 달의 두 가지 의미는 어디냐면 그 63페이지 밑에서 그 보면 니은 나와. 니은 아래쪽에 다 여섯 번째 줄 다. 저더라보느냐 임계신의 명예를 빌리려면 나도 보게 라고 해서 하나는 기원의 대상으로서의 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는 추월이 양명의 한이 다리 발가 못하던가 라고 해서 방해물로서의 달이 나와. 위치 잘 파악해야 돼. 얘는 위에 다른 기원의 대상, 밑에 다른 방해물. 이 기원의 대상으로서의 그 달은 이 정읍사에서 달의 의미하고 똑같아. 달한 높이금도 다샤 이거지? 자, 그거랑 같다는 거. 여기서 이야기의 전개는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는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죠. 이별 후에 소식이 돈절돼 있어. 이미 오지 않아. 이미 오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여기서는 약간의 뭐가 들어가냐, 원망의 감정이 들어갔어. 원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재회 소망이 들어가. 네 번째는 재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또 얘기해. 결국 뭐냐, 인간 만나기 어렵다는 거지. 인간 만나기 어렵다는 걸 보여줘서 화자의 외로움과 그리움과 슬픔을 드러내준다. 여기서 나타나는 정서는 난 외로워, 이미 없으니까. 늘 그리워, 이별했지, 슬퍼. 내가 안 오네, 원망. 자, 이런 감정들이 들어가는 거야. 자, 나를 볼게요. 자, 일조난군 이별을 갑자기 난군과 이별한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게 이제 사망이야. 자네 일정 보선 자네 정말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안 이오더냐 너 진짜 오다 왜 하나? 라고 한 거야. 이거 원망이 들어가는 거야. 이하야 말드소 이거는 이제 후렴. 황혼난에 황혼점에 개가지 좀 못 오든가. 그래서 이 방해물이 네 가지거든. 개가지 좀 못 오니? 이거 하나. 자, 춘수가 만세트에 물이 깊어 못 오던가 물 깊어 못 오니? 요거. 이하야 말드소. 자, 하온 여름 구름이 닭이 여름 봉우리에 끼쳐 있어서 산이 높아 못 오니? 이런 거. 근데 여기는 전부 다 문장은 좀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뭐뭐 해서 못 오던가 라고 해서 반복. 그런 게 들어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달까지. 제일 마지막에 나온. 자, 방해물이 있는 거고. 또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추측을 한 거야. 이거는 오지 않는 이유 추측하는 거. 자, 한 곳을 들어가니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묶어야 돼. 자, 한 곳 들어가니 육관에서 성균이는 석교상에서 팔성대대로 희롱한다. 지어자 주울시고 요게 어디냐? 대중성을 높이는 표현이야. 유기성은 떨어지고 대신에 당시 유행하던 구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어자 주울시고는 즐겁게 들어라 이런 거거든. 이별 얘기는 즐겁게 들어라 이런 거 좀 반영돼 있어서 이 토속성, 유흥성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 그 해석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병풍의 그린닭이
여기부터 자 그 세 줄 묶어 올려도 못 올려도 오려든 것까지. 자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 두 날에 등덩치고 자른 목을 길게 펴 긴 목을 에우리어 사경일점에 날새라고 꽃기 오려는가? 라고 해서 이렇게 불가능 상황이 이루어져야 네가 오는 거야? 라는 거거든. 이 얘기는 뭐냐? 오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거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이런 거 올래? 라는 거거든. 자, 그 얘기는 뭐냐? 오지 않는다를 강조하는 거야. 자, 오지 않음을 강조하는 거. 자네 어이근이 아니오던고 너는 죽어 황하수 되고 나는 죽어 도대선 돼요. 이제 죽어서 우리 너는 황하수 나는 도대선 배가 되잖아. 그럼 배는 물 위에 떠다니잖아.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재회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야. 자, 너는 황하수 돼 나는 도대선 돼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 되고 방고 됐고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데는 어와 둥가 홍실 떠서 놀자. 자, 그래서 이제 재회 소망을 한 거야. 자, 저 달아 보느냐? 임계신의 명의 밝음을 빌려 달라. 나도 보게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저 달아 봐. 임계신의 그 밝은 빛을 좀 빌려줘. 나도 임을 보게.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 기원의 대상. 밝게 비춰서 임 좀 보게 해줘. 이런 거고. 자, 이해한 말대로 추월이 양명이 아니 가을날이 매우 밝으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달이 밝아 못 오니. 그래서 여기도 방해물로 어딜 가서 내 아니 오더냐 어디 가서 왜 하나 라고 해서 지어져 좋을시고 지어져 좋을시고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뭐야 임에다 원망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미 이별 후에 이미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과 외로움과 그리움과 임에다 원망이 들어가는 작품 이렇게 돼. 그래서 좀 특별한 표현 방법 같은 경우는 그 대중성을 높이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거. 이런 거. 저기 정석가에 보면 그런 거 나오지. 구운 밤 5대를 모래에 심고 거기서 우민하고 싸게 되면 내가 너를 인별해 줄게 이런 거 있거든. 자, 그런 것처럼 그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 네. 자, 우리 잠깐 해보다가 이 40분부터 이거 쭉 나갈 거야. 10분은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20분밖에 안 계셔요? 빨리 하려고. 승우가 신랑할 때 째려봤어. 안 들어. 조금 쉬는 거 아니에요? 그래? 50분까지 쉬면 안 돼요. 안 돼. 버린 다음에 버렸다 그래도 버리잖아. 꺾어버린 다음에 버린 게 되잖아. 지니지나 버렸더니 꺾은 다음에 갖다 버렸다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꽃을 꺾다. 소경벌에서 꽃을 꺾으니까 있잖아. 그럼 이제 사랑을 하자. 근데 사랑은 버린 거야. 너도 세계지리야. 괜찮은데? 너도? 정말 아 진짜? 보경이 맞고. 선생님 지금 아이스크림 사러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요. 안 가. 안 가. 안 갈 거야. 내가 안 가. 이거 알아? 나 쌤이 문 안 열어주면 창문에 대려고 이렇게 준비해 왔어. 나 근데 열려 있어서 약간 실망했어. 나 어제 붙여 있었어. 붙여 있어서 왜 늦었냐고 밥을 너무 오래 먹었어. 뭐 언니 맛있는 거 먹었어? 김치찌개랑 닭발이랑 김치찌개랑 컵라면. 야, 그거 내가 산 거 30분 만에 떼어졌다. 싸게. 왜? 나는 내 핸드폰이 근데 실리콘 케이스라. 그래서 걔 누구야? 응? 누구야? 궁금해? 응. 여자애고 문과라서 말해줄 수가 없어. 다 여자애고 지금 문과라서 얘기해줄 수가 없어. 제가. 뭔데? 근데 뭐 남자애고 이과였으면 몰라 나도. 근데 걔가 너한테 직접 말한 거야? 2학년 때 그 유튜브 보던 그 너네 이상 수업 아니야? 그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2학년 때 본다고 하긴 해서 지금 보지 않을까? 저 쉬는 시간 좀 쉬고 싶어. 근데 쌤이 맨날 하는 생각이 안 나서 가끔 만원 때문에 오잖아. 너 가지고 있었어. 그거를 근데 내가 어떻게 찾았냐 그랬더니 그 엄매가 너무 어려워서 작년이니까 유튜브에서 국어 치다가 대평구 국어 쳐보니 바로 떴대. 요즘은 너 대가리 보인다고. 거의 내가 자는 것도 다 찍혀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 못하네. 건데 왜 영상 어때? 아, 너 오기 전에 말구나. 얘가 어떤 여자애가 이거는 선생님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거를 어떤 애가 공짜로 본다고